네, 쓰라는 거. 아 그거? 그거 집 가서 보려고. 정말 시원해. 야 그럼 우리 내일 문자만 보내면 끝이야. 그거 그러니까 내일 중 없지. 우리 중 종업식. 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종업식 한다는데? 그러니까 너네 김지혜 걸로 들어간 거야? 아 그럼 우리 안 했는데. 우리 안 했는데. 우리 안 했는데. 왜? 아, 쌤이 우리 쌤이 전직 그거요. 우리 아직 복직 처리가 안 됐다고. 근데 그냥 아무도 우리 그냥 같이 문자 보내면 보내면 끝이야. 너도 안 껐었어? 아니 새로 켰습니다. 새로 켰어 니가? 아까 껐었어 그럼 니가? 네. 30초 전에 켰어요. 30초 뒤에 껐어? 아니요 30초 전에 켰어요. 아니야 다시 켰다고? 꺼져 있었어? 아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또 끝나고 껐었어 니가? 네네. 끄는 거 깜빡했네. 야 은간히 놀래 임마 무슨 소리 듣고. 크게 안 했어요. 자 정규 분포로 가자. 이렇게 개념 적혀 있는 부분. 쉬워 정규 분포. 시험 중목기야? 대답이 없냐? 쉽다니까. 자 페이지 75페이지 보이나요 여러분? 그 종모양의 그래프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걸 우린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알겠지? 또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도 하고. 정규 분포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줬지. 대표적인 무슨 확률 변수의 연속 확률 변수의 특이한 형태의 확률 분포다. 그치? 우리가 이항 분포는 뭐라고? 이산확률 변수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어떤 분포를 배운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특이한 규칙이 있는 어떤 분포를 하나를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지.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걸 fx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수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적분을 한 건데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 루트 2파이 외우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돼. 루트 2파이 시그마 곱하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라는 걸 배운 적 있나? 여러분들 저거 알파벳 2라고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문과생들은. 이과 미적분 가면 자연대수라고 해서 자연상수라고 해서 저 새끼를 배워. 2.7 18 28 18 28 미안해. 그래서 웃어 좀 시끄러워. 웃어! 그래서 저놈을 자연대수라고 해서 우리 극한에서 배워. 요놈의 빼기에 샬라콩에 루트 2파이 파이의 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돼 있나 얘들아?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돼 있나? 맞아 안 맞아? 루트 2파이 맞나? 쓰는데 이게 잘 외우지. 2 시그마 제곱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요놈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자 여기 x 빼기 m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 새끼는 이 곡선이 무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함수를 좀 배웠다면 x 빼기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충분히 느낌 오나? 너 느낌 와? 느낌 와? 안 와? 다시 뭐라고? 요 그래프는 지금 요 지수 부분에 x 빼기 m의 제곱의 값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나머지 어차피 다 상수 역할하는 거야. 상수 역할. x가 변하는 거거든. x가 변하면서 이 확률 함수 값이 정해질 텐데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되죠. 이 생계 처먹은 게 이렇게 생계 처먹었어. x가 있으냐? 이건 종모양할 때. 이게 m이야. 평균이야 평균. 얘는 표준 편차고 이 평균이야 얘들 알겠지?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띠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가 있더라. 그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해. 그럼 당연히 이거 넓이는 얼마일까 얘들아?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좌우 대칭이네. 좌우 대칭이니까 양쪽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될 거니까 이 새끼의 넓이 얼마? 2분의 1일 거고 얘도 얼마? 2분의 1이겠지.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이상적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정역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이것도 무한대 그렇잖아.
양의 무한대까지 쭉 구간에서 이 새끼를 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다는 걸 수학자들이 밝혀 놓은 거지. 이 함수가. 이해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 개나 적어요. 우리는 몰라도 된다고 알겠지? 적분할 줄 몰라도 되고 우리가 지금 확률 계산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적분으로 다 계산해 놓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이용하여 우리는 계산을 할 거야. 여러분 지금 맨 뒤에 펴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어 없어? 네. 있지? 그럼 그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이따 계산을 할 거야. 알겠죠? 그 표가 일부분이 주어질 거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봐요?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걸 우리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우리는 이항분포는 b를 썼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이 정규 분포는 노말의 첫 글자를 따서 n을 써.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이라고 돼 있었는데 있어? 되겠지. 여러분 책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이나? 얘 뭘 의미하느냐면 얘 평균을 적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얘 뭐야?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분산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몰라. 알려줘. 문제에 알려준다.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알려줘 무조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거를.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는 없다. 저렇게 어떻게 생각해봐. 중국이 50억 인구가 있어. 그럼 50억 인구의 몸무게를 재봤어. 몸무게를 재서 그 새끼들을 분포를 나타내 본 거야. 아, 당연히 평균에 많이 모여 있겠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평균에 많이 모여 있을 거고 평균 몸무게가 75라고 쳐봐. 당연히 200kg의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정말 극소수. 23kg 있겠어 없겠어? 예를 들어 20세 이상이라고 하잖아. 극히 드물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저쪽은 거의 없을 거야, 그치? 하지만 어쨌든 평균에 점점 가까이 모여 있겠어, 안 모여 있겠어? 모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종 모양에 비슷한 모양을 띄긴 띌 거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저런 종 모양이 가깝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계산하는 거야. 다 근사값이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선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하면서 막 뭐 출구조사하고 해야 안 해. 우리 뒤에 다 배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게 뭐야? 모집단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인구 50억에 몸무게를 일일이 다 재서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그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고 평균 편차를 낸다는 게 사실상 가능해 불가능해? 하면 되지. 시간은 많으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 우리 그 모집단이라고 하거든. 그 모집단의 일부의 표본을 뽑아.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을 유추하러 갈 거야. 오케이? 그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맨 마지막 단에서 배우는 거거든. 오케이가? 마찬가지야. 선거도. 나오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를 조사하게 되겠지. 하지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똑같이 뭐 예를 들면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을 딱 남녀 성비 다 똑같이 맞춰놓고 딱 출구 조사를 해서 딱 조사를 하면 모집단의 그 차이와 실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0.05%다 뭐 이런 퍼센티지도 마찬가지로 배우게 될 거야 뒤에서. 오케이가? 실제로는 모든 이런 사회 현상에서 완벽한 정규 분포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뭐라고?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뭐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 확률 분포표에 계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 완벽한 무슨 분포를 띈다라고 가정하고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놓은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정규 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에서 뭘 뽑아갖고 뭐 키의 몸무게를 쟀다, 키의 평균을 구했다, 아니 뭐 시력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른단 말이야. 모든 문제에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다 되어 있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따르니까 이 새끼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한다. 무슨 말인지 가지? 이 통계 단어는 뭐라 했습니까? 완벽하게 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선조들이 계산해놓고
선조들이 밝히는 내용을 와 여기 뭐만 한다고? 계산만 하고 추정을 하고 오케이 와? 그거를 내용을 뜻을 이해하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뿐이다.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돼야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평균이라고 하고 확률 변수가 이제 막 이게 뛰어 안 뛰어? 뛰게 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봐봐. 여러분 자 469번을 볼 거야. 469번 보여? 이거 왜요? 내려가라. 자, 460 몇 페이지 이거? 75페이지 그 그림 보여 안 보여? 보입니까? 요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확률 변수가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인 거거든. 우리는 이 기호가 써져 있는 순간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다? 정기분포를 따른다. 따른다라고 생각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기호 자체가 뭐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 기호를 쓰게 될 거고 이 기호를 쓰면 그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그림에 보면 표준 편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줄 거야. 얘가 m 더하기 표준 편차 1을 표준 하나를 더했어. 얘는 m 빼기 표준 편차 하나를 뺐어. 그럼 당연히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같을 수밖에 없어. 아 선생님 그럼 왜 하필이면 이 표준 편차 시그마를 더하거나 빼요? 그 뜻은 이제 표준화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와닿을 거야. 알겠지? 지금 아직 와닿지 않아? 여러분들 일단 받아들여. 여기 이 시그마를 더하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시그마 이 시그마 됐다고 해서 넓이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왼쪽이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어. 정규분포 곡선은 내려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저런 정규분포에 따르는 어떤 확률 분포가 평균은 변함이 없이 표준 편차만 변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이 평균만 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얘가 일정하대. 근데 m이 변해. 어떤 그래프 이동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표준 편차가 변하지 않아.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정도를 나타낸 거지. 그럼 뭐가 똑같을까? 요 폭이 똑같아야 되겠지. 직관적으로. 아닌가? 넓이는 1로서 똑같아야 돼. 넓이는 항상. 넓이는 항상 1로서 일정해야 되는데 평균은 변하는데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곡선의 두께가 똑같은 상태에서 좌우로만 이동을 한다는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이 말의 뜻이 x축에 대하여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저 폭이 일정하다. 이 새끼는 얼마? 평균 M1. 이놈은 얼마? 평균 M2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지. 뭐는 똑같다고? 이 폭은 똑같은 거야. 얘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T가 문제 풀 때 이게 유용한데 다른 거거든요. 요 교점. 요 교점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M1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M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이 만나는 이 교점은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 K라고 놓을까? K 값은 얼마? 2분의 M1 더하기 M2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 가셨어요? 오케이? 좌우로 이동한다. 그래프가 좌우 이동한다.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m은 일정해. m은 일정한데 시그마가 변한대. 어떤 그래프 형태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 변화이 없으니 n을 그대로 놓고 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그래프 하나, 종모양 셈 하나 다 그려볼게요. 오케이? 얘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질까? 표준 편차 커졌어. 표준 편차 커졌대.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얘기 뭐예요? 분산이 커졌다는 얘기지. 분산이 커졌다는 얘기 뭐라고 했는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커졌다. 더 평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이런 표현 기억나? 중학교 때? 그럼 곡선이 어떻게 돼야 돼? 찌그러져야 되지. 찌그러져야 돼. 찌그러져야 돼. 이렇게. 아니야? 찌그러져야지. 이 노란색인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리고 나중에 할게. 그럼 이 하얀색보다 표준 편차가 작아졌대. 평균으로부터 훨씬 더 모여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얘가 뾰족하더라도 이게 위에서 이렇게 뾰족하면 안 돼요? 얘가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하얀색 그렇게 바깥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안 되냐고. 얘가 있잖아. 뾰족하긴 한데 이렇게 뾰족해도 되잖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설명해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오늘 수업에 이미 나왔어. 뭐 느낌은 안 될 것 같지? 왜 안 되는 거야? 노혜성 왜 안 되는 거야? 네가 왼쪽에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재현이 왜 안 될 것 같아? 넓이가 넓이가. 진짜 이래야 되는데. 그치. 포함하고 있으면. 둘 다 넓이가 이래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 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지 알겠지? 이쪽 부분이 더 생겼으면 밑에서 깎아 먹어야 돼. 얘가 더 깎아 먹었으니까 양옆에서 더 먹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교점이 생기는 거야.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만들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갔어? 그럼 자, 빨간색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하얀색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 노란색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3라고 놓는다면 누가 가장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시그마 3가 가장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뾰족해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는 뜻인 거야. 평균으로부터 더 모여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가지? 표준 편차 값이 더 작다는 얘기. 평균이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변하는 그래프 이동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 왜? 넓이가 얘도 넓이가 1, 얘도 넓이가 1이어야 되는데 돼 안 돼? 넓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너도 참고로 딱 메모를 해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봐. 그래프에 대한 일단 기하학적인 특징들이 잡혀야 뒤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책에도 그림은 잘 적혀 있네 지금. 그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게 더 작다는 거죠. 이런 거보다 이게 더 큰 거고 이게 더 작다는 거죠. 이게 더 크지 표준 편차가. 노란색이 표준 편차 크잖아. 더 찌그러져 있는 게 표준 편차 크다고.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빨간색이 평균으로부터 더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표준 편차가 더 작아야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분포 자체가 훨씬 더 가운데 많이 모여 있잖아. 빨간색이, 그지? 이 의미만 알면 돼.
여기까지 되셨어? 줄여될까? 당연히 뭐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뭐 넓이가 1이어야 되고 종 모양 좌우대칭 다 설명했잖아, 그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얘가 평행 이동을 해 이제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싹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어갈게. 알겠죠? 표준화라는 게 있어.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끼가 평균도 매번 변하고 표준 편차도 매번 변하는 그런 집단들이 여기 여러 개 있다고 쳐봐. 사람 수도 달라. 여기는 1000명 있고 이 새끼는 2만 명 있고 여기 뭐 200명 있고 이래. 평균이 각각 정해질 거고 표준 편차가 각각 정해질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집단의 수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그냥 다른 상태야. 근데 그런 세 개 집단이 있는데 이 세 개 집단이 누가 더 고른지, 누가 분포가 더 고른지 이걸 내가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비교할 수가 없겠지. 집단의 수도 다르고. 맞아, 안 맞아? 이해되고 있나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럼 너는 매번 적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매번 적분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어떤 집단이 평균이 얼마가 되든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든 어떤 특징을 가지고 딱 새롭게 확률 변수를 바꿨을 때 뭔가 특징을 갖게 만들 수 없을까를 수학자들이 고민했나 봐. 아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표준화, G. 기억나? G 확률 변수 얼마나? 평균에 그 G란 확률 변수의 평균 뭐 나왔어? 0. 표준 편차 뭐 나왔어? 1이 딱 나오더라. 그럼 우리 표준화라고 해. 표준화. G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X에서 그 확률 분포의 평균을 뺀 놈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해. 이걸 거치게 되면 이 G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VG도 뭐가 돼? 1이 되고 G의 표준 편차도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아까 문제를 풀면서 납득을 했다. 그치? 여기까지 얘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띠는 거냐? 모든 다른 집단이 평균이 항상 똑같아졌다는 얘기야. 평균이 똑같아졌어. 표준 편차도 뭐? 똑같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놈의 이 확률 변수 G의 이 정규분포 곡선은 똑같은 모양을 띠게 되겠지. 그러면 그 각각의 집단에서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학생이 받은 점수, B라는 학생이 받은 점수, C라는 학생이 받은 점수, 그 위치를 비교하기가 용이해진다는 뜻인 거야. 참고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무슨 문제가? A 집단의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어떤 A 학생의 70점과 사람 수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B 집단의 또 어떤 학생이 77점이 있고 C 학생이 또 사람 수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이 새끼의 71점이 있대. 이 새끼가 도대체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각각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 세 집단 전부 다 뭐를 거쳐버리면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그 점수가 어디 위치인지 바로 산술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인 거야. 느낌만 이해해. 알겠지? 이 통계 단어는 수학적 설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설명이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수익적은 반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건 약간 사회적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이 수업을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해가죠? 오케이 봐? 이 표준화를 하는 이유.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 곡선이 그러니까 이런 분포 곡선 띄는 식이 있고 또 살짝 다른 분포 곡선이 있고 다 똑같은데 그 식기를 다 거치게 되면 얘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이 새끼가 시그마가 1이 돼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m도 0이 돼버리니까 이 새끼가 정규 분포 곡선이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만 딱 남을 거야. 이런 책이 있을 거야. 모든 책에 다 있어. 개념서는. 오케이? 그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 이건 정규 분포 곡선. 근데 표준화를 거쳐서 나온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이 새끼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 이 새끼는 G의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선생님 그냥 이것도 이 단어로 솔직히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딱
계산만 할 줄 알면 틱틱탁 다 넘어가면 이제 30분이 끝나. 근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뒤에 계산을 이해하거나 또 다음에 기니디 문제가 나와. 참거지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풀려면 이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아. 알겠죠? 그럼 이 지금 평균이 0인 거예요. 그쪽으로 와봐. 선생님 여기에 왜 n 플러스 시그마, 왜 n 빼기 시그마를 쓰는지를 뒤에가 말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이거 끝나고 버스 타네? 이소는 못 치울 것 같은데. 이게 너 서울에 내려가냐? 소리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너 신고해도 돼 너네? 너? 응? 너 신고해도 되겠네요? 우리랑 집합으로? 여기서 1층. 니 내려가냐? 너안 내려가? 아 오인 풀리면 갈 것 같은데. 나 방이 풀릴 리가 없어. 설 연휴까지 오는 연생 같아. 아설 연휴까지야? 그건 못 가는데. 너 가? 나 밤에 갔다 아침에 와. 딱 차례만 지내고? 딱 그거지. 성노까지 가. 근데 5인 이상이 제가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5인 이상 같은 뭐 무의미한 대책을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럼 밥은 어떻게 처먹고 뭐 학원은 또 뭔데 이런 개 같은 그 기준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 난리 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설도 못 가고 이 미친 정부놈들아. 이거 좀 논란될 만한 거 아닐까? 대책을 하나 말해. 5인 그냥 이상 이런 거 말고. 5인 이상 안 되고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5인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뭐 인원수 제한한다고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얘 여기다 왜 얘기하는 거야, 너? 유튜브에 올라가요. 아, 유튜브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 2층 정부 2층. 아, 정부에다가 소실바로 40만 원. 내가 너 방송국에 보내줄게, 가. 내가 아는 친구 있어. 방송국에 가서 얘기해봐. 저 또 내리려고 그래, 안 되겠어요. 어디가 설명했냐, 미안해. 봐봐. 요거를 m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봐. x는 m을 넣어봐야 돼. 0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0이 딱 돼버리지. m 플러스 시그마를 딱 대입해봐. 얼마가 돼?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시그마 빼기 m.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얼마? 1이 돼버리는구나. 맞아? m 빼기 시그마를 딱 대입해봐. 어떻게 돼? 빼기 1이 되지. 그럼 또 빼기 1이 되겠구나. 생각해봐. 이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도 1이지. 좌우 대칭이지. 표준화를 거쳐서 나온 새로운 확률함수 G의 표준 정규분포 곡선도 넓이가 1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넓이 1에 대한 이 넓이의 비율과 넓이 1에 대한 이 넓이의 비율이 같겠어 다르겠어?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가 전부 다 0, 1, 2, 3 형태로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보면 무슨 말인지 가니? 그래서 이 표준 편차로 표현한 이유가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깔끔하게 숫자들이 딱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 뭐만 바뀌어? 평균과 표준 편차만 바뀌어. 이 새끼 뭐가 된다고?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뭐? 1이 되는 곡선이다. 정리 좀 해봐.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계산은 진짜 빨대가 아닌 이상 다 계산해 이거. 이 집단은 연습만 하면. 여러분 책에는 표준 정규분포를 먼저 설명하고 표준화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표준화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더 이해가 잘 간다. 여기까지 돼? 오케이?
됐어? 또 생각해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노말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우리 새로운 확률 변수 g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g는 뭐가 되느냐? 평균이 얼마니까?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1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잖아. 새로운 확률 변수 또 y가 있어. 그 y도 평균 n 프라임, 표준 편차 n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의 제곱이 있어. 이 새끼도 마찬가지로 뭘 거치게 되면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똑같이 이 새끼도 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뭐가 되든 상관없이 저 새끼를 집어넣기만 하는. 여기 x가 y로 바뀌는 것 뿐이고 저 y가 뭐 t로 바뀌는 것 뿐이고 새로운 확률 변수, 원래 확률 변수가 있다면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됐어? 자, 문제 다시 봐봐. 그럼 책 몇 페이지를 피냐면 461번을 볼게. 조금씩 문제를 풀러 가보자. 자, 461번.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로 표현해 보시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추링도 풀겠네. 2x가 얼마야? 평균이 5. 분산이 4지? 그럼 뭐로 표현하면 돼, 그냥? 5,2의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4를 그냥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이라고 쓰는 습관을 들여라. 알겠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는 거. 오케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460도 충분히 풀면 되겠지. 오케이? 자, 463번 풀어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에 대하여 괄호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지현아? 샤프신 꽂을 때가 아니잖아. 준서가? 곡선의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오케이. m의 값이 일정해.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졌대? 곡선의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465부터 468을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조건 얘기를 해준다고 알겠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주고 있어.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 m 이상 확률 변수 x가 뭐 이하? m 플러스 시그마 이상. 이 식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a래. 그 다음에 m 이상 m 플러스 2 시그마. 이건 뭐라고 돼 있어? b라고 돼 있어.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됐든 정규 분포가 됐든 평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 여기 봐봐. 이 새끼는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a라는 얘기는 정규 분포 곡선의 넓이가 어차피 1일 거니까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a라는 거지, 얘들아. 아닌가?